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의 정비사업은 이 부분은 그냥 정비사업은 뭘 물어보는지만 보고 바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달동네였죠. 단독주택 위주였어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재개발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 급빈층이 살 곳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주거 환경을 차근차근히 개선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극단적인 상황이면 주거, 극단 주거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 다음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강남 부분이 아닌 강북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 종로의 피막골, 그 다음 영등포의 공업지역 뭐 이런 곳.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 포함되는 건 재개발 사업이었다는 걸 기억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냐면 상열이는 개발이다 이렇게 기억했었죠. 축구를 차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차요. 상열 개발. 그 다음 기반시설이 양호합니다. 강남 지역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가 노후화가 진행됐어요. 그럼 걔를 그냥 계속 그 부분에서 위험한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이제 그 건물만, 공동주택만 재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억했냐면 절에서 공양을 받아서 건축한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공양 건축. 그럼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와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양이 떴네요. 그 다음 공이 떴어요. 공양, 건축이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찾아주는 건 공양 받아서 뭐 한다? 건축.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오랍니다. 수계보철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복은 국토를 수복한다, 도시를 수복한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찾는 걸 얘기했어요. 되찾는 것. 그래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중요한 포인트는 노후 불량화의 요인은 이때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제거하는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정도, 고치는 정도가 작으니까 얘는 소극적 재개발이에요. 그리고 개량 재개발은 기존의 기능의 개선, 확장 등이 나타나면 개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전 재개발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직 노후화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노후 불량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노후 방지 대책을 그냥 세우는 거죠. 그럼 많이 때려 부시는 정도가 가장 작겠네요. 그래서 얘는 소극적인 재개발에 속해요. 그 다음 철거 재개발은 아예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전면 철거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빨이 있는데 이빨의 수개 몇 개 정도를 보철 사업을 보철을 하는 거죠. 보철을. 그래서 수복 재개발 시옷시옷 소극적 재개발이에요. MM으로. 그 다음 개량 재개발, 그 다음 보전 재개발은 55.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55로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철거 재개발은 가장 적극적이죠. 많이 때려 부셨으니까. 그럼 재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철거 재개발일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수개보철? 네. 그래서 1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이게 시장 위험이 맞죠. 2번. 보전 재개발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현재 시설물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했대요. 그럼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 거잖아요. 수복 재개발이지 보전 재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죠. 3번. BOT, BTO 이런 내용이 나오면 B는 빌드, 짓고, O는 O, 운영이었죠, 운영. 그 다음 이전시키는 건 티내면서 이전시킨다고 그랬죠? 이전시키는 건. 그 다음 오운, O였어요. 리스는 임대하는 거였죠. L이었습니다. 그럼 BOT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BOT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 조달, 시설, 건설 떴죠? 이 단어들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 B죠. 일정 기간 소유 운영 떴네요. O죠. 그 다음 사업이 종료된 때 소유권 이전시켰대요. T네요. BOT 맞죠? 4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매매가 분양이었습니다. 분양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따지는 건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이었어요.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였죠. GCC 타투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GCC는 시장 분석이었고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할 수 있다 그러면 X였어요. 시장 분석은 시작 분석이었다. 이렇게 기억했었죠. 5번.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열이 개발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네, 이제 3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공공개발이 떴어요. 공공자가 뜨면 무조건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 제1주의 기억나세요? 그래서 정부는 제1주체, 제1섹터였죠. 그 다음 사적 주체가 민간 주체가 제2섹터였던 거 기억나시면 돼요.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사적 주체는 효율성을 더 강조한다고 그랬죠.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그때 내용을 봤더니 이 둘이 합쳐진 게 제3섹터, 제3주체의 개발인데 제2섹터 개발이라고 하며 공공개발을 이미 틀렸죠.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 상호 보완적인 개발. 그럼 섞여 있으니까 제3주체겠네요. 그래서 1번 X입니다. 그 다음 2번. BTL 순서대로 돼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짓고 이전하고 임대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B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누렸대요. 그럼 운영 수익을 누린 거잖아요. O예요.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 소유권을 귀속시켰대요. T 내면서 이전시켰죠. 그럼 BOT죠. X네요. 3번. BTO예요. 이번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 B죠.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켰대요. T 내면서 이전시켰죠. BT.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낸대요. 그럼 임대하여 수익을 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운영 수익이 작은 학교 등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임대가 떴으니까 L입니다. BTL이네요. BTO라고 해서 X. 4번. BOT. 시설의 준공 B예요.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켰대요. T죠. 그 다음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는데요. 그럼 O네요. BTO지 BOT가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BO는 짓고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설의 준공 B 맞죠? 그 다음 소유권과 운영권 갖고 있대요. O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옳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 4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때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얘기한 사람이 크게 두 명이 있었어요. 워퍼드와 카드만이 있었습니다. 카드만의 개발 위험은 친구들과 같이 도박을 하게 되면, 하우스 가서 도박을 하게 되면, 라면 한 그릇에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한다고 그랬죠? 물가 상승. 그 다음, 돈을 잃는 사람들 기분 나빠지죠? 자금 부족해지죠? 그래서 두 번째 자금 부족. 그 다음, 인간관계가 개선되어 파탄나요? 파탄나요. 이 세 가지가 카드만의 개발 위험이었습니다. 카드만의 개발 위험. 그 다음, 워퍼드의 개발 위험은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워 난다 기억나세요? 전쟁 난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1번. 워퍼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때 법률적 상황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법률 위험이었네요. 시장에서 안 팔리면 끝장이죠. 그게 시장 위험이었어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에 따라 수익이 주는 게 비용 위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있었죠.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1년 안에 개발 사업이 끝나는 개발은 거의 없어요. 2, 3년 정도가 걸리죠, 최소.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네요. 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된다면 로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뇌물을 매겼다는 얘기예요.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었죠. 전에도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X예요. 3번이 틀린다. 4번.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계획이 아예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되는데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는 이미 비싸다라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5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시장이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해요. 그럼 내가 개발해놓고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 정도의 임대가 되고 분양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옵니다. 그 다음 5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한대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을 이제 보기 위해서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준대요. 그럼 재분배해 준다는 얘기는 원 토지 소유권자에게 토지를 다시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환지하는 거죠. 예, 환지 방식이네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일이 다 사서 보상금을 지불해주면 초기의 사업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때 이주 비용만 대주고 잠깐 나가 있어 내가 개발한 다음에 돌려줄게. 이게 환지 방식이었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이 많이 활용되더라.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있더라. 평가해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번 환지 방식이네요. 그때 수용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용 방식은 공적 주체, 사업 주체가 수용권을 행사해서 다 사들여버리는 거죠. 그럼 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방식이었네요. 그럼 원 토지 소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 없이 계획적인 이용이 가능했던 거죠.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런데 초기 사업 비용 부담이 크다라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환지 방식이 있었네요. 원 토지 소유권자에게 토지를 다시 되돌려주죠. 근데 그 면적은 줄어요. 근데 면적이 줄어도 별다른 불만이 없는 이유는 가치는 상승했죠. 가격은. 그래서 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남아있으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때 원 토지 소유권자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계획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이게 환지 방식의 단점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죠? 혼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6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토지 개발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의 구분을 꼭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 명의가 누구 명의로 진행되는지, 사업 진행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개발 사업의 지분을 누가 갖는지, 개발업자는 무엇만 취하게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나와도 똑같아요. 신탁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돼요.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은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개발업자에게 수탁자 신탁회사에게 맡기면서 개발해주세요 맡기는 건 맞는데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소유자 명의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업 진행은 분명히 개발업자가 하지만 명의는 계속 토지 소유주 명의라고요.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주 명의로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종료됐을 때 토지 소유주 명의니까 원래 토지 소유주 거거든요. 이 개발 사업의 지분 모두가. 그래서 토지 소유주 명의로 명의 이전이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토지 소유주 명의였으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의 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토지개발 신탁은 제가 신탁 등기를 기억해 보시라고 그랬죠. 민법에서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탁이란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명의 이전이 되겠네요. 누구에게로? 개발업자, 수탁자, 신탁회사 명의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사업 진행은 개발업자 명의로 진행이 돼 있죠. 인제는 개발업자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조달도 개발업자 명의로 이루어지겠죠. 수탁자, 신탁회사 명의로. 그런데 사업이 종료됐을 때 누구 거라고요? 얘도 토지 소유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명의 이전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누립니다. 이 둘 다다 사업 수탁 방식,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은 둘 다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 똑같아요. 모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 그런데 명의가 누구 명의로 진행되느냐가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의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약속받은 개발 사업의 수수료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토지 개발 신탁은 토지 신탁 개발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했대요. 그럼 명의가 계속 토지 소유주 명의죠.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겼답니다. 그럼 사업 시행했다는 수수료만 개발업자는 누리네요. 이게 바로 사업 위탁, 수탁 방식이죠. 3, 4, 5번은 X예요. 사업 수탁 방식이 아니니까. 지분 절대로 개발업자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니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대요. 아, 명의이전 됐구나. 명의이전 되는 건 뭐죠? 신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개발업자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 공급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얘는 신탁 개발 방식이겠죠. 그래서 1번도 지워지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개발론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